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학습 3, 운동기 시공 위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3을 진행하기에 앞서 첫 번째로 3-1 전동기 시공 위치 선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동기가 외부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유지보수가 용이하게 시설될 수 있도록 전기 및 기계 설계도를 검토하여 설치 위치를 정할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동기가 운전 진동, 전동기가 돌아가게 되면 회전력에 의해서 진동이 오죠. 이러한 진동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단단하게 지지할 수 있는 전동기 설치 기초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 지식으로 필요한 게 먼저 전동기 설치할 때 위치 선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전동기가 습기, 먼지, 부식성 가스 등에 의해 장기간 노출되면 어떤 물건이든 이제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저렴 이렇게 계속 노출되었을 때 이제 저렴물이 흡습하여 즉 습기를 빨아들여서 절연 저항이 감소되거나 베어링이 열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전하는 부분에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베어링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러분 예전에 피제 스피너 봤죠? 피제 스피너 보면 동그란 거에 구멍 뚫려 있고 주변에 쇠구슬 같은 게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피제 스피너 같이 그 쇠 부분을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베어링의 역할은 이렇게 원형 운동을 하는 어떤 물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베어링이 열화가 된다는 것은 이 회전할 때 원래 마찰열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마찰열에 의해서 이제 부식이 되다 보면 이 마찰 정도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마찰열이 발생하는데 이 마찰열에 의해서 이제 변형이 일어난 걸 그 베어링의 열화라고 합니다. 이런 베어링의 열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외암에 녹이 발생돼서 훼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선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통풍이 양호하고 즉 바람이 잘 통하고 건조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위의 온도가 변화가 심하지 않은 장소, 그래서 보통 지상보다는 지하에 이런 전동기를 설치를 합니다. 그 이유는 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사광선이나 이런 걸 받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조금 심합니다. 하지만 지하 같은 경우에는 그 공기보다는 온도 변화가 좀 적어서 지하에 많이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에 부식성 가스가 없는 장소, 대표적으로 우리가 건물로 치면 어떤 데 부식성 가스가 많이 있냐? 화장실 있죠, 화장실. 화장실에 그런 배설물 같은 그런 거에서 이제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배관이 지나지 않는 쪽으로 이제 그 전동기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진동이 전달되지 않는 장소, 가장 취약한 곳이 어디냐? 지하철이 지나가는 곳 근처에는 전동기를 잘 설치하지 않습니다. 잘 설치하지 않는 이유가 지하철에서 진동이 이렇게 좀 주변까지 계속 퍼지기 때문에 이런 지하철 지나는 곳을 피해서 즉 진동이 전달되는 곳을 피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건물로 치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건 사람을 위해서인 건데 전동기의 유지 보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해야지 사람들이 고체 이렇게 고장나서 고쳐야 할 때 쉽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천장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외벽에 붙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동기의 유지 보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동기 설치 시 유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 기술 기준 및 내성 규정 그리고 제조사의 표준 도서를 참고해서 시공을 해야 합니다. 전동기 같은 경우에도 용량이나 아니면 용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규정과 표준 도서를 참고해서 시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표준으로 참고해서 첫 번째로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전동기 설치에는 선임된 책임 기술자 입회하에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선임된 책임 기술자는 이제 표준 도서를 참고해서 이제 만든 기술자를 어, 입회시켜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야 한다. 아니면 동일한 전동기지만 이거는 방식이 달라서 이런 걸로 설치해야 한다를 참고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 감독원이 이제 그 기술 표준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를 안내해 주기 때문에 반드시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 감독원 지시 무시할 경우에는 잘못하면 이제 그 내성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아예 다 뜯어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반드시 감독원 지시에 따라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로 전동기는 베어링의 급유, 베어링이 뭐라고 했죠? 원 운동을 하게 해주는 거에 중간에 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피지 스피너 같은 걸 베어링이라고 하는데 베어링의 급유, 그 안에 우리가 오일 같은 걸 발라서 좀 더 잘 돌아가게 합니다. 이러한 베어링의 급유 그리고 슬립링 우리가 그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립링을 설치해서 우리가 AC로 나오는 전력을 DC로 바꾸죠. 이런 슬립링의 점검 그리고 여기에서 전기를 받아내는 브러쉬 등 이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베어링, 슬립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이라서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주고 교체하고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점검 용이하도록 설치를 해야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벽 쪽으로 이제 베어링이 가게 한다 아니면 슬립링이 벽 쪽으로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그 좁은 틈에 들어가서 또 보수 점검하기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고려해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류자 또는 슬립링을 갖는 개방형 전동기는 스파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절연성 물체와 가연성 물체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가연성 물체 대표적으로 뭐였죠? 가스가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는데 이게 스파크가 발생하면 폭발하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류자 우리가 발전기죠. 발전기나 아니면 슬립링 그리고 전기를 따오는 부분에서는 아크 방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크 방전에 의한 스파크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연성 물체가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용, 특고압용 전동기를 5개에 시설하는 곳에는 분해에 취급자가 들어가지 않도록 시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옥상에 가면 이제 큰 빌딩에 보면 이렇게 생긴 에어컨이나 뭐 이렇게 기구들을 봤을 겁니다. 이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킬로볼트 단위로 전압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펜스를 설치해서 우리 봤죠? 이렇게 펜스 설치해놓고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어요? 관계자의 출입 금지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펜스 같은 걸 설치해서 취급자 이외의 사람은 분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화성 물질, 불이 잘 붙는 물질이나 폭발성 가스 자체가 거의 다 폭발하죠. 분진도 여러분 유튜브에서 분진 폭발을 찾아보면 알겠지만 분진 아주 미세한 가루 이렇게 안개처럼 퍼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분진도 폭발성 가스랑 같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에는 즉 폭발할 수 있는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는 이때 전동기가 필요할 때는 반드시 방폭 규격 사항 그러니까 폭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규격 사항에 맞게 전동기를 사용하고 이에 대한 혹시나 폭발했을 때 어떻게 전동기를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사용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하고 전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런 전동기 설치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나면 이제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동기를 그냥 설치하는 거 아니죠. 전동기를 그냥 맨 모래바닥에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동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 공사에 대해서 알고 가야 합니다. 전동기는 앞서 설치 장소에서 한번 설치 장소 선정에서 알아봤죠. 통풍이 양호하고 먼지 습도가 적고 그리고 유지보수가 용이한 곳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분과 기름, 즉 토양에 얼마큼 수분이나 기름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거나 외부 진동이 심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초대를 반드시 만들고 이 위에 설치합니다. 이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아파트 지하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여기 제어대가 있고 대형 모터가 있는데 이 모터가 그냥 설치가 안 됐을 겁니다. 이렇게 콘크리트로 보통 한 5cm에서 8cm 정도 기초대를 쌓고 그 위에 올립니다. 이 밑에 이 콘크리트 부분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지표면으로부터 살짝 띄우기 위해서 이 콘크리트 기초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분이나 기름이 있거나 아니면 외부 진동이 있는 곳에는 이 콘크리트 기초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전동기를 콘크리트 기초대 위에 이렇게 지금 그림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초대의 기초면을 바닥면보다 높게 해서 배수가 양호하게 합니다. 즉 땅을 이렇게 파고 콘크리트 기초대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서 본 그림처럼 지표면에다가 살짝 위로 5에서 8cm 정도 띄워놓고 콘크리트 기초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전동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동기 치부대는 전동기 중량이 견딜 수 있도록 하고 당연하죠. 전동기가 한 1톤인데 1톤 너무 무겁나? 1톤짜리인데 1톤짜리를 견딜 수 없게 치부대를 만들면 당연히 거기에 균열이 발생하고 결국은 다시 시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중량이 견딜 수 있도록 시공을 하고 운전 중에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최소한 두께가 5에서 8cm 이상이 되도록 기초면에 그리고 기초면에 고정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아예 모래라서 울렁울렁한데 여기에 그냥 바로 콘크리트 부어버리면 처음에는 유지를 할 수 있겠지만 이게 모터가 돌아가면서 계속 진동이 가해지면 여기가 깨져버리면서 결국 기초대가 부서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기 이렇게 밑에 물렁물렁한 곳에는 뭐 땅을 파고 그만큼 판만큼 더 높게 짓거나 아니면 앵커 같은 거를 박아서 이 기초대가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서 작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전동기 설치를 위한 기초 공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아주 짧게 끝내겠습니다. 바이.